그래서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확실하게 구별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손가락을 좀 많이 썼다 싶으시면 가볍게 손가락 하나를 반대편 류마티스 관절염은 도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뼈와 뼈가 만나는 공간을 관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절에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있으면서 붓고 그런 것들을 관절염이라고 표현해 드리고요. 관절염에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류마티스라고 하는 것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지인을 통해서 잘 들어볼 수 있는데 류마티스는 기본적으로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말을 해요. 자가는 자기를 말하는 거고 면역은 본인을 지키는 힘이에요. 자기를 지켜야 될 힘이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질환, 그거를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해요. 그로 인해서 관절부의 고찰, 통증이 잘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류마티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궁금한 게 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차이점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거는 이미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일단 첫 번째는 가족력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평소의 생활 패턴, 그 다음에 직장에서 어떤 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 많이 써서 아픈 거기 때문에 손가락을 많이 쓰시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시면 당연히 그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손가락이나 손목이 아프다, 그럼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목적으로 해서 첫 번째는 통증을 발생하는 위치를 좀 확인하게 되는데요. 류마티스성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손바닥 주변에 있는 관절들이 많이 아프게 돼 있어요. 엄지를 빼놓고 이런 관절들이나 손목 주변에 좀 호발하게 돼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끝에 있는 이 마디들에 호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위치만 가지고 100% 확신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는 조강직이라고 하는데 류마티스는 보통 아침에 손가락이 굳어지거나 붓거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시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쓰고 난 다음에 늦은 오후나 저녁쯤에 그런 경향을 좀 보이시는데요. 포발 부위라든지 그런 시간 역시도 두 가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구별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병원을 오시게 되시면 일단은 우리가 류마티성으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런 인자가 있는지를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엑스레이 찍어서 관절에 염증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고요.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하고 있는 운동이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총합을 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다 혹은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거를 구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증의 부위를 통해서 류마티스인지 퇴행성인지 유추해 볼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아프면 바로 병원을 가라. 네, 아플 때 병원에 오는 거는 보통이고 근데 보통 분들은 아파도 병원에 잘 안 오세요. 참다가 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통증이 있을 때 곧바로 오셔서 치료하시는 게 제일 빨리 좋아질 수 있고 그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하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 봤을 때 손을 좀 많이 써. 그러면 손이 아플 확률이 높겠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이라든지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예방적 차원의 가장 중요한 추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마티스 그 관절염에 대한 운동법?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그냥 손가락과 손목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평소에 하면 좋은 그런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손가락은 각각 마디와 마디 사이 관절을 말씀드렸는데 관절 사이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관절이 아파질 수밖에 없어서요. 손가락을 좀 많이 썼다 싶으시면 가볍게 손가락 하나를 반대편 여기 산을 껴서 당겨주시면 돼요. 소리가 날 때도 있고 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소리가 나도 괜찮고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손가락 사이에 있는 관절을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손을 쓰는 동물이잖아요.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손에는 구조물도 굉장히 많거든요. 관절도 늘려주셔야겠으나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힘줄도 늘려주셔야 해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손목을 앞쪽으로 잠깐 굽혀주시고요. 손가락만 뒤쪽으로 이 관절 기준에서 이 관절을 뒤로 꺾어주시면 돼요. 보통적으로 90도 정도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신 분들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요. 많이 하는 실수가요. 손목을 뒤로 적기시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손목은 앞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관절, 이 관절을 뒤로 꺾으시는 거예요.
꺾으셔서 90도도 나오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목 스트레칭도 좀 해야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손목으로 가는 팔에 있는 근육이랑 손에 있는 힘줄을 같이 스트레칭 한다는 되는데 이것도 너무 간단하십니다. 이쪽 부분을 젖히시고 손가락도 쭉 젖히시는데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손목이랑 얘랑 같은 방향으로 젖히셔야지 다른 방향으로 젖히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천천히 올려주시면 돼요. 올려주시면 더 당겨 오실 거예요. 주의사항은 이렇게 아프시니까 어깨 이렇게 올라가신 분이 있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어깨는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이 아랫팔만 쭉 가볍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만 하셔도요. 아플 손목도 아플 손가락도 안 아파질 수 있으세요. 평소에 운동, 정확히 말하면 운동이라기보다는 스트레칭에 가까운데요.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평소에 관리하셔서 아프지 않게끔 노력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